네, 다가오는 한 주 동안 증시의 방향성을 결정질 굵직한 이슈들 만나보는 시간이죠. 이번 주 국내 증시 화두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주식시장에 있어서 실적이라는 것, 참 매매 시점을 판단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번 실적 시즌이 돌아왔는데 어떤 종목들을 팔고 또 새롭게 담아야 하는지 증시 화두 통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경은 팀장께 질문 드릴게요. 이번 주 실적 시즌에 가장 매력적인 종목이라면 아무래도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4분기에 바닥을 찍고 1분기에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종목들 어떤 게 있나요? 네, 사실 턴어라운드가 사실 전체 경제면으로 봤을 때는 09년, 00년도 쭉 이어져 왔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나라들의 대부분 주식들은 그때부터 턴어라운드가 시작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008년 이후에 부러졌던 부분이라는 것은 유럽 사태 이후에 어떤 부분에서의 회복이라고 볼 수 있고요. 길게 봤을 때는 지금 회복 가능한 업종이 건설과 반도체 쪽에서 돌아서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 것 아닌가, 거래소 쪽에서는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을 해주셨듯이 네. 실적이 발표가 나오게 되면은 두 가지 흐름 패턴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팔아야 될 종목과 지속적으로 사봐야 될 종목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태양광, 건설, 그 다음에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매수 관점으로 조금 쳐다보시는 것들이 맞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4분기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반도체만 예를 들어 본다고 한다면 태국 사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반도체의 감산, 대만 업체들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었고 우리나라들은 생산 물량들을 줄이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물량을 밀어내서 그거를 벽쪽으로 밀어내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1분기, 2분기부터는 조금 턴어라운드가 될 것 같고 4분기 실적을 마지막으로 해서 어떤 실적적인 부분에서 악재는 해소될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우리가 매매를 할 때 코스피하고 코스닥하고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실적이 발표되는 순간 주가가 떨어지는 경향들을 보이게 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미 기관 투자가라든가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실적이 미진미진해서 회복될 거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담아놨다가 실적이 회복되는 게 지표로 확인이 되면 그때부터 돈을 본격적으로 쏘기 시작하기 때문에 코스닥은 실적을 확인하고 가고 코스피는 실적이 확인되면 주가가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요. 어떤 의미에서 1분기, 2분기에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종목, 업종분들로 어떤 거래소는 매수를 담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항공이나 해운업종 같은 부분도 경기 관련된 민감주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큰 회복세는 보이지 않고 있지만 지표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도 한번 관심을 한번 둬보시면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종목군 중에 반도체 건설업종 말씀을 주셨는데 최근에 또 이 턴어라운드 하는 종목 하이닉스가 시장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하이닉스 턴어라운드 가능할까요? 디램 가격이 지금 바닥일 것이다. 네. 그런 의견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하이닉스의 두 가지 오버행 이슈라고 하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대주주가 없다는 부분들하고 말씀했듯이 반도체 비중 중에서 특히 D램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낸드나 시스템 반도체 LSI 쪽에 투자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경쟁력을 잃게 되고 대만에 있는 반도체 부품업체처럼 전락을 하게 된다. 웨이퍼 가공업체로 전락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하이닉스는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우려 섞인 상황이었는데요. 이번에 SK텔레콤 쪽에서 그 부분을 인수를 하면서 추가 자금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낸드나 시스템 반도체 쪽이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하이닉스가 반도체가 원래 4분기부터 일어난다 얘기 D램이 좋아진다라는 부분들이 있었고 실제로 모바일 D램 같은 경우는 그렇게 수요가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격 자체가 깨졌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격만 어느 정도 고정거래가만 상승을 한다면 바닥이 되올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다 아시다시피 방콕에서 그 물난리가 나면서 하드디스크 쪽이 부러지면서 같이 끼워서 물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이닉스 물량이 나가는 부분들도 재고자산이 축적되는 과정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악재는 있었다. 그렇지만 4분기부터 실적이 좋아질 거냐라고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부분이거든요. LG전자, LG디스플레이, 하이닉스는 환율이 올라가면 더
좋아야 되는데 삼성전자는 환율이 올라간 부분들을 그대로 이익에 반영해서 5조 2천억 정도의 영업이익 계상치를 내놨는데 실제로 LG 쪽하고 하이닉스 쪽은 환율이 올라가면 안 좋은 쪽으로 영업이익이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4분기를 바닥을 찍고 1분기, 2분기부터 좋아지는 쪽으로 베팅을 해보시는 건 맞는 것 같고요. 그 기대감을 반영해서 주가를 미리 끌어올릴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지금 좀 많이 올랐고요. 네. 외국인과 기관도 좀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네. 추가 상승도 가능할까요? 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기세적으로 밀어 올릴 수는 없습니다. 지표가 적자가 네. 나고 있는 기업이 기세적으로 올라갈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다만 내려올 때마다 받아놓으면 그렇게 큰 하방 리스크는 없는 네. 종목이기 때문에 2만 원대 초반, 예전에는 2만 원 하방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2만 2, 3천 원 정도에서는 담아 보셔도 충분할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예. 뭐 지금도 괜찮은 구간이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또 의류업종도 상승 탄력이 좀 확대가 되고 있다고요. 네네. 의료업종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석유화학 제품 중에서 다운스트림 쪽에서 네. 스프레드가 다 부러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제일 안정적인 마진을 확보하고 있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그거는 뭐 인도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신흥국들에 대한 섬유 수요 자체가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고급 원단에 대한 수요 자체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뭐 LG패션, 제일모지, 한섬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 뭐 이익 모멘텀이 급격하게 200~300%씩 좋아지지는 않겠지만 올 한 해는 꾸준하게 좋아지는 한 해가 될 것 같다. 실제로 보면 미국이든 중국이든 내수 진작 정책의 경제 부양 모멘텀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실제적으로 수혜받을 수 있는 업종이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되겠습니다. 네, 의류업종 올 한 해 꾸준히 좀 좋아질 수 있는 업종이다. 턴어라운드 가능하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뭐 강영현 팀장께서 지금 거래소 업종 중심으로 말씀해 주셨으니까 진용준 대표께서는 코스닥 중심으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어떤 업종이 턴어라운드 가능할까요? 일단은 업종 자체만으로 본다면은 코스닥 쪽에서 이미 좀 수익이 괜찮게 나고 있는 업종에서 생각보다 더 많은 수익을 계속 거둘 수 있는 그런 몇몇 업종이 있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이번에 좀 꺾였나 싶은 업종에서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테마군이 또 있습니다. 앞서서 신승윤 대표님도 업종보다는 종목별 차별화를 좀 얘기하자 뭐 이런 네. 얘기도 나왔었던 것 같은데요. 일단 코스닥 쪽에서는요. 먼저 게임주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게임주 전반에 대해서 뭐 긍정적인 시각은 여전히 유효할 수 있습니다. 2011년에도 게임주들 거의 몇 배 이상 상승한 종목들 상당히 많고요. 반면에 그런 종목들 사이에서 소외된 종목들도 의외로 좀 많았습니다. 그 종목들 중에서 유난히 좀 특정 종목을 좀 지칭해서 의견을 드리자면은 JC 같은 경우에는 2011년부터 이미 그 4분기 프리스타일 2나 그 외 여러 가지 종목 게임들을 후속작들을 발표하면서 이제 어떤 긍정적인 행보를 네. 이어왔었는데요. 일단은 올 초에 또 프리스타일 풋볼 중국 퍼블리싱 계약이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의견을 드렸던 것 같은데 중국에 런칭하게 된다는 것의 의미는 우리나라의 어떤 시장보다 거의 10배 이상 긍정적으로 일단은 한국 한류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삼고 있는 시장이 오픈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상 영업이익이 올해 319억에 이르고요. 전년 대비 4배 가까이 영업이익 자체만으로 급증이 됩니다. 자, 이 영업이익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는 이유는요. 일단은 앞서서 잠깐 언급된 바대로 매출이 살짝 꺾일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경기가 우리가 좋은 편은 못 되었죠. 전 세계적으로 같은 현상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매출이 늘지 않더라도 그 안에서 나름대로 어떤 자구책을 마련해서 많이 남겨먹는 쪽, 순이익을 남기는 쪽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신다면 어느 정도 그 안 좋은 경기 안에서도 어떤 매출 차별화를 이룰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적 네. 관련주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이제 메디톡스라는 종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바이오주들 거의 대부분 이제 실체 없는 기대감으로 많이 상승한다 해서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메디톡스 같은 경우는 치료제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매출이 확대된다. 이런 기대감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수출 국가는 꾸준히 지속되고 있는 건 당연하고요. 무엇보다도 실적 자체가 예상 순이익이 올해 110억 기준으로 이제 펄값이 12배 정도 수준이 되거든요. 근데 이 업종 퍽값이나 그러니까 다른 업종 퍽값 말 안 해도 뭐 어차피 수십 배에 이르는 엄청난 퍽값인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그게 이제 결국에는 다른 기업 대비 저평가 상태다. 또한 실적만 받침이 된다면 더더욱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텐데 2013년에 예상 순이익을 보면 130억 정도 되고요. 그게 네. 이제 퍽값으로 약 만약에 15배 수준의 적정 주가를 따져 본다면은
예상 주가는 이제 한 39,000원대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 이 주가가 2만 원대니까요. 아직까지도 상승률이 거의 50%에 육박하는 이런 주가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이제 네. 그런 면에서 바이오주에서 아직까지는 상승 탄력 남아있는 종목들은 지켜보시는 것도 네.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IT주 중에서 한 종목 더 유망하다고 지금 가지고 오셨네요. 네. IT주 유망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연 단위로 봤을 때 계속 좋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네. 통신 부품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기대감하고 또 이제 연 후반의 기대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의 기대감이라고 한다면 역시 LTE라든지 삼성전자의 뭐 신종 휴대폰들 또는 이제 외국계 기업에 납품하는 것들 기대감이 있을 텐데 사실 그런 어떤 IT주 전반에 대해서 기대감을 말하기에는 또 이제 업종이 많이 세분화됐고 각 업종별로 다른 장세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특별히 말씀드릴 게 이제 아몰레드 쪽이 얼마 동안은 그 TV를 만들기엔 좀 불편하다. 현실감이 좀 적다 의견이 있어서 아몰레드 관련 업종이 좀 꺾인 적이 있었습니다. 네. 심지어 지금 이 말씀드린 SFA 같은 경우에도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 쪽에서 이제 수주 모멘텀이 견조한데도 불구하고 한동안 이제 장비 발주가 좀 지연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우려 속에 아무래도 실적 부담이 있을 수 있죠. 그 덕분에 좀 조정을 받고는 있는데 이 조정을 딛고 일어난다면은 말씀드린 그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 쪽에서 역시 공격적 투자를 지속하겠다라는 어떤 입장을 밝힌 바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예전에 말씀드린 그 TV 관련된 악재도 다 씻은 모습입니다. 앞으로는 좀 만들어 보겠다는 의지 삼성 쪽에서 좀 보여주고 있고 마지막으로 매출이 40%가량 영업이익은 거의 70%가량 이제 증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영업이익 관련된 부분에 초점을 맞춰도 한 번 더 지켜봐야 될 종목 아닌가 네.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진용준 대표께서는 코스닥 시장 중에서 턴어라운드 기대되는 종목들 SFA, JC, 메디톡스, 또 AM, OLED 주 중에서 SFA를 말씀해 주셨네요. 그런데 그 JC 프리스타일 풋볼 2 한번 해보셨나요? 이제 해보지 못했습니다. 예, 네. 저희 주변에도 굉장히 JC 기업에 관심이 많고 주식에 좀 관심이 많던 분한테 이게 최근에 이렇게 못 가냐고 질문을 드렸더니 프리스타일 풋볼 2가 생각만큼 재미가 없어서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네. 일단은 그 재미가 엄청 있고 없고 보다 더 중요한 건 어쩌면 투자자 입장에서 돈을 버느냐의 문제일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땐 중국에 런칭을 하고 나서 중국에서 어느 정도의 접속률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은 한국에서 오히려 별 빛을 못 보다가 예를 들면은 크로스파이어라는 게임도 있었습니다. 네. 한국에서는 별로 유저가 많지 않았어요. 알려지지도 않았는데 중국에 런칭함으로써 그것과 관련된 모든 기업들, 사장님들이 빌딩을 샀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거든요. 이런 것들 참고를 하신다면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게임주는 여타의 어떤 다른 게임, 특히 프로덕트 면에서 볼 때에도 좀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네. 생각이 듭니다. 중국 시장 그 모멘텀을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네요. 실적 시즌, 이제 프리 어닝 시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투자자들에게 실적이 중요한 이유, 매매 시점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4분기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이제 좀 슬슬 팔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종목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강효현 팀장님, 네. 코스피 시장에서 이런 종목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실제로 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돌아서는 거 혹은 뭐 팔아야 되는 것에 대한 명확한 기준치가 경기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기준을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하고 IT 관련된 주식들은 이번 4분기에 못 올라온 주식이든 올라온 주식이든 조금 정리를 해두셔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삼성전자는 처음에 4조 5천억 정도가 가이던스였는데 그게 연말로 가면서 4조 8천억까지 올랐다가 실제로는 5조 2천억 나왔습니다. 그런데 환율이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1,100원 이상에서 움직이는 걸 보고 실제로 삼성전자에 대해서 배팅하는 사람들은 과감하게 110만 원을 찍고 배팅을 했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딱 나오는 순간 발표 하루 이틀 전에 그쪽에서 뭐 110만 원 딱 올라가니까 그쪽에서 차익 매물이 쏟아졌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삼성전자는 실적을 충족을 시켰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이익들이 2조 7천억 가까운 절반 가까운 이익들이 실제로 저쪽 정보통신 기기 분야에서 나왔던 부분인데요. 네. 유럽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한국 시장만 보더라도 이제 자녀분들 포함해서 스마트폰 갖고 다니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 다 많이 갖고 다닌다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만큼 보급률이 올라갔다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북미 시장, 유럽 시장, 그다음에 한국 시장, 일본 시장 이렇게
디벨롭트, 그러니까 선진국에다가 팔아먹을 수 있는 제품들의 제품 프로덕트 믹스는 조금 안 좋은 쪽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한다면 중저가 스마트폰이라든가 중저가 탭 관련된 부분들이 어플라이언스들이 마구 방출이 될 거다라는 부분입니다. 마케팅 비용이라든가 마케팅과 관련된 물류 비용들은 저가폰 보급형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삼성전자의 주가에 부담스러운 방향으로 작용을 할 것 같은데 이 커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네. 그렇게 커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100만 원 이상권에서 유지는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보면 추가적인 상승은 좀 어려울 것 같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기관 투자가들의 매물도 조금 떨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네. 자동차 관련된 부분들도 4분기 실적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중요하게 보고 있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인센티브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딜러들이 차 한 대 팔면 너한테 얼마를 띄워줄게라는 부분입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가장 싼 딜러 피를 제공을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조금씩 상승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지표는 어떤 부분으로 봤을 때는 이게 경쟁이 심화되는 부분이라든가 내수시장 정체 혹은 선진국 미국 시장에서의 판매 대수의 정체를 향후 1분기, 2분기 내에 암시하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판매 대수만 보지 마시고 이제는 인센티브 지급이라든가 영업이익률 추이를 봐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부러지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경영계획 관련된 부분이 700만 대 그동안에는 항상 목표치보다 더 많은 부분을 실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700만 대를 목표로 잡고 있는데 그 부분이 실현될 수 있는가 환율도 우호적인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GM이라든가 도요타라든가 자동차들이 1분기, 2분기로 가면서 프로덕트 믹스가 개선이 되면서 그쪽에서 치고 올라온 부분들을 어떻게 대응할까 생각해 본다면 자동차 관련된 주식들도 실적 발표 이후에는 조심스럽게 비중을 좀 줄여보시는 것도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네.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동차 관련주 실적은 좋지만 실적이 발표된 이후에는 좀 조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비중을 줄여보자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실적이 좋지만 이미 시장에서 알고 있고 주가에 선반영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도 꼭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또 앞으로 또 대비를 해봐야 될 텐데요. 4분기 실적은 참 좋았지만 다가오는 1분기에는 실적이 좀 우려되는 그런 종목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 종목들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코스닥 중에서는 이제 업종보다는 종목 위주로 역시 또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연초부터 이렇게 악재를 먼저 재를 뿌리는 듯한 이런 어떤 멘트를 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가장 굵직한 악재가 있는 종목 먼저 한번 살펴보자면요. CJENM을 먼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보통 영화 산업에서 영화를 한 편 찍는데 돈이 어지간히 좀 많이 들죠. 그래서 그 투자금을 거둘 수 있는 정도만 나와도 어느 정도 흥행이 그렇게 욕먹을 정도는 안 됩니다. 대부분 그리고 기본적으로 영화를 만든다고 해서 손익분기를 다 넘기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역시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어쩌다 한두 개만 잘 터져도 손익분기를 한참 넘어서는 엄청난 이득을 또 가져다 주기도 하는 게 바로 영화 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난히 좀 많이 투자 비용이 소요된 어떤 영화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관심을 더 많이 모으고 그만큼 많이 벌어야 된다는 그런 어떤 기대감과 불안도 함께하기도 네. 하는데요. 이번에 그 잘 아시는 마이웨이라는 영화가 바로 이런 이슈의 중심에 있습니다. 네. 투자금이 330억 원 가량 이미 소요가 됐다고 하고요. 지금까지 통계를 보자면 지난 21일에 개봉해서 3일 현재까지 어떤 관객이 179만 명이 지금 입장을 했다고 합니다. 네. 지분율은 이제 CJENM 측에서 약 10%가량을 투입한 것으로 이제 고려를 했을 때 최소한 손익분기점은 관객이 543만 명 정도를 들어가야 일단은 손익분기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2분기에 일단 향후에 성수기 단가 인상 이런 부분들이 이제 CJENM 측의 광고비 관련해서 어떤 수익이 난다면은 이런 부분들은 수익으로 좀 더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 전까지는 마위에 때문에 어쩌면은 좀 주가가 부진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는 정도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특히 업종 중에서는 통신이나 운수장비 업종 사실 기대감은 부풀었는데 사실 이런 어떤 실적으로 있어서의 꾸준한 상승세를 과연 보여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기대감만큼을 만족시킬 만한 어떤 시적 상승세가 있을지는 조금 느긋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앞서서 강 팀장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운수장비 같은 경우에는 멀리까지 봐서 절대로 저는 좋게 생각합니다. 아주 멀리 본다면 좋은데 근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올해 산타페만 이제 좀 페이스업 예정이 있고요. 그 외에는 신차 기대감도 없는 상태입니다. 네. 그 상태에서 실적이 이렇게 엄청나게 부풀어지는 그런 기대감을 주지
못한다면은 현재의 어떤 주가 상태에서 좀 지루한 횡보 약간 더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통신업종도 오랫동안 기간 조정, 주가 조정을 계속 받다가 가격 조정 끝에 반등이 좀 크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수급 요인의 불안이 다 씻은 듯 있는 건 아니니까요. LTE 서비스가 정착되기 전까지는 좀 느긋하게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네, 영화 마이웨이 오다기리조 출연한다고 해서 굉장히 주변에 기대감이 컸습니다. 저도 그 친구들에게 보러 가자고 했더니 재미없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다들 말리더라고요. 네. 어쩌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정말 좀 흥행 부진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외에도 통신과 운수장비 업종 4분기 좀 실적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IT 관련주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지난주 삼성전자 같은 경우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당일날 주가는 1% 넘게 하락을 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지난 연말장부터 IT 관련주 흐름이 좀 시장을 지탱해주는 분위기였는데 IT 랠리는 이제 일단락된 것인지 아니면 쉬어가는 구간인지 궁금하네요. 강영희 팀장님께서는 IT주, IT 관련주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대형주 쪽에서는 삼성전자가 불을 뿜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일단 1차적인 상승 구간은 마무리를 한 것 같다라는 부분이고요. 추가적으로 더 상승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의 실적, 반도체 부분과 디스플레이 쪽이 좋아지는 부분으로 가지 않는다면 좀 어렵다라는 것이죠. LG 관련된 부분들은 스마트폰 쪽에서는 지금 살아나긴 좀 어려운 것 같고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디스플레이 쪽이나 전자 쪽에서 좀 좋아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경기 관련된 부분들이 박살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좀 좋지가 않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다만 이제 중소형주 관련된 부분으로 봤을 때는 조금 어플라이언스가 확대되는 기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제품이 막 팔리기 시작할 초기부터 시작해서 제품 보급률이 막 늘어날 때는 전체적으로 B2C라고 하죠. 고객들에 대한 고객 기반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막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본다고 하면 자동차가 팔릴 때는 자동차 만드는 회사들이 막 팔리겠지만 그 다음부터는 자동차에 기름 넣는 회사, 자동차에 윤활유를 공급하는 회사, 타이어 공급하는 회사들의 주가도 같이 올라가는 것과 마찬가지로요. 실제로 통신 어플라이언스 수혜가 확대되는 부분에 있어서 관심 가져야 될 코스닥 종목들도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부분이고 제가 이제 방송 MTN에서 아침에 시장 공감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던 전자결제 관련된 부분들, 여기서도 대박 90분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국사이버결제나 이니시스 같은 부분들이 기관투자가의 매수콜을 많이 받고 있고 한국사이버결제 같은 경우는 52주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모바일 기기들이 증가를 하게 되고 트래픽이 증가를 하게 되면 거기에 전자결제 수요는 반드시 붙게 되는 거고 결국에 스마트폰을 팔아서 어떤 사람이 남는지는 알 수 없지만 실제적으로 전자결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통신망을 깔아놓고 그냥 앉아서 돈을 버는 구조이기 때문에 1년, 2년 계속 좋아지는 구조가 간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스마트폰, 모바일 트래픽이 증가를 하게 되면서 보안 관련된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를 시장 이슈로 등장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윈스테크넷 같은 부분들 보안 관련돼서 기기 관련된 부분에서 기술력이 입증됐고 실제로 오버행 이슈들이 해결되고 있는 구간에서의 어떤 종목들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기타 소프트웨어, 인프라웨어나 디오텍 같은 부분은 지금 갤럭시 S3에 지금 등록이 되느냐 안 되느냐 어떤 것이 가느냐 어떤 기업이죠? 인프라웨어하고 디오텍이 들어가느냐, 아니면 한글과 컴퓨터에서 만드는 소프트웨어가 들어가느냐, 그걸 놓고서 지금 주가들이 치고받고 하는 구간인데요. 인프라웨어나 디오텍 같은 부분들은 왜 디오텍을 인프라웨어가 인수를 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보급형 어플라이언스가 들어간다 그러면 중국 시장을 놓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는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중국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천지인이라든가 자판으로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갤럭시 노트에서 보여지는 필기 인식 시스템 자체에 대한 어떤 메리트가 분명히 있는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놓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이제 스마트폰 관련된 주식들이 고가 아몰레드주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고가 모델 탑재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부품주들 신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갔는데 이제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중저가 부품의 보급형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싼 제품을 대량으로 공급하는 거에 대한 부품주들이 날아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시장을 보신다고 한다면 지금 뭐 아까 말씀드린 인프라웨어 디오텍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뭐 케이스를 만들더라도 예전에처럼 비싼 케이스를 만드는 업체가 아니라 중저가로 만드는 업체들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터치 관련된 부분들도 비싼 터치 ITO 필름을 쓰고 거기에 스퍼터링으로 새기는 장비를 넣어가지고 새기는 그런 쪽으로 보지 마시고 태양기전이라든가 멜파스라든가 하는 기업들을 보시면서 투자를 한번 진행을 해보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IT주 전반적으로 추가적인 상승은 좀 제한적이다, 이런 말씀 주셨고요. 그 중에서 그래도 전자 결제 관련주, 보안 관련주, 시스템, 소프트웨어주는 그래도 관심을 갖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진용준 대표께서는 그렇다면 IT주 외에 다른 업종이 또 시장을 주도하게 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IT주만 간단히 먼저 의견을 드려놓고 넘어가자면은 IT주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업종 지수가 꾸준히 올라가기에는 좀 부담이 있을 것도 같습니다. 왜냐 말씀드렸듯 뭐 IT만 올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네. IT만 더 계속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정말 너무 편애하는 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그런 기대감은 순전히 기대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예전에 그 과거 기록을 한번 살펴보면요. 무조건 IT주만 올라간다, 또 지수가 다 올라간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굳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불안하지만도 않다 의견을 드릴 수 있는 게요. 2004년도 당시에도 우리 뭐 IT 버블이라고 이제 와서는 얘기할 수 있지만은 그 당시에 우리 전체 네. 종목 중에서 IT주에 대한 어떤 비중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IT주 전반에 대한 어떤 시가총액만도 거의 33%에 육박할 만큼 비중이 컸고요. 또 이제 당시에 삼성전자 시총 비중이 20%에 육박한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약 10% 정도, 그것도 높다고 말이 많지만요. 그래서 이 당시에 2004년도처럼 IT 업종들이 이제 가는 동안에 다른 업종들이 전부 상대적으로 어떤 소외를 받았던 그 기록을 생각하면요. 그 당시만큼의 어떤 우려, 그리고 IT 때문에 다른 업종들이 안 될까봐 수급 불안이 있다, 이런 어떤 불안감은 전보다는 훨씬 덜하다라고 의견 드릴 수 있겠고요. 네. 또 이제 한편으로는 IT 업종은 지금 외인 수급이 당시에는 엄청 집중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의 우리 IT주들 상승 배경에는 연기금이라든지 투신이라든지 네. 이제 뭐 각종 기관에서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이 기관들이 단기적으로 뭐 수익률 게임을 한다거나 아니면 연기금이 들어가는 데 있어서 어떤 재료라는 부분을 다룰 때도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은 IT 업종처럼 또 바이오 업종처럼 이렇게 재료 같은 것들 생산하고 또 이제 혹하게 만들기 좋은 게 또 없습니다. 네. 그래서 단기 투자 면에서 상당히 그럴싸해 보이고요. 또 이제 무조건 업종 자체가 전부 올라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보석처럼 빛나는 몇몇 업종들이 유난히 많이 있는 쪽이 어쩌면 IT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IT는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 뭐 코스닥 쪽에 간단히 좀만 의견을 드리자면은 새로운 어떤 테마들이 자꾸 뜬다고 하고 있는데요. 앞서서 강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종목들은 사실 상승하게 되면 충분히 이유가 있는 상승이기 때문에 현재도 주가의 흐름은 상당히 양호하지만 앞으로 뜰 경우에는 또 이유 있는 급상승세가 나올 수 있겠고요. 또 이미 추가적으로 이제 갑자기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뭐 요거는 이제 선거 관련한 한 해가 될 것 같다고 오프닝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네. 사실 업종으로 봤을 때 선거뿐만 아니라 올해는 유난히 좀 파생되는 테마들이 뜰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SNS 쪽이 벌써 네. 강세를 보이는 것만 하더라도 기존에 우리나라에서는 이 업종이 강세를 띌 수 있을까? 우리나라는 그런 쪽에서 좀 불모지 아닌가 생각했던 것들이 관련주로 상당히 많이 잡히고 또 실질적으로 그쪽에서 이미 매출을 내고 있다고 하니까요.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IT 업종 지수가 쭉쭉 계속 오른다기보다는 업종들 좀 종목별 차별화가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IT주에 대한 관심은 계속 갖자. 그리고 선거 관련해서 선거 관련 테마 또 그리고 SNS 관련 테마에도 관심을 계속해서 갖자.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의 증시와도 화면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